이번 영상에서는 탈무드에서 전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과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탈무드는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사회의 모든 사상에 대하여 구전 및 해설한 것을 집대성한 책으로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탈무드에는 윤리적 가르침 외에도 처세 관련 재치 있는 실용적 메시지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메시지도 많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도 그 속에서 가져왔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과 같이 매일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약과 같아 가끔 필요하며 마지막 하나는 질병 같아 항상 멀리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 가까운 벗이라 하여도 너무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친구는 석탄과 같습니다. 그것도 불에 타고 있는 석탄입니다. 불에 타고 있는 석탄은 어느 적정선의 거리를 유지하면 한없이 포근하고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거나 만지면 화상을 입고 몸을 다치고 맙니다. 또 어정쩡하게 애매한 친구보다 차라리 확실하고 분명하게 적이가 있는 적이 낫습니다.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은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하고 애매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인지 적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고 곤란한데 그 이유는 사람의 대부분은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와 사귈 때에 애매모호한 자세로 친구인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짓은 비겁한 짓입니다. 그러므로 애매모호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습니다. 악한 이들은 처음 만났을 때는 마치 새하얀 눈처럼 너무나 순결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흙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악한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이들 앞에서 그 처음을 아주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내며 끌어들입니다. 이는 마치 새하얀 설경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태양이라도 뜨면 그 설경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질퍽질퍽 더럽고 기분 나쁜 지능만이 가득한 전혀 다른 세계로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에 악인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더라도 결코 홀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진흙투성이인 나를 발견하기 싫다면 말입니다. 좋지 않은 의미의 뒷골목에서는 주머니를 잘 단속해야 합니다. 주머니를 빼앗기고 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뒷골목은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비유한 것으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다지만 나쁜 환경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꽃가게에서 일을 하면 향기로운 꽃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시궁창에 던져진 사람이라면 시궁창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같이 생활하는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아주 쉽게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타고난 금수저라고 해도 주위 환경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법이며 혼자 사는 사람도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환경과 교제하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의 포로입니다. 때문에 친구를 사귈 때는 항상 신중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꿀을 치다 보면 꿀 맛을 조금 볼 수 있고 음식을 하다 보면 음식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쉽고 나쁜 환경에 던져진 이라면 더더욱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도 역시나 그러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은 서로 어울리려 하는 관계를 맺으려 하는 성질이 있고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는
상대방의 환경 또는 지난 과거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굳이 따지고 싶진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자라오며 겪은 환경과 일들이 몸에 고스란히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주변 친구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는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악한 것에 절대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선한 이가 악한 일을 계몽할 확률보다 같이 악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착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만 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절에서 나고 자라온 사람이 부처님을 믿지 않고 악인이 되기 어렵듯 범죄가 만연한 곳에서 난 이가 선하고 정직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스스로가 올바르고 주변에게 도움을 주려면 주변 사람과 환경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부터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단단히 지켜내야 합니다. 손님과 생선은 사흘만 지나면 악취가 납니다. 손님은 비와 같아 적당히 내리면 좋지만 장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문은 가장 좋은 소개장이요 추천서입니다. 평판은 수천 장의 소개장을 세상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업적을 소문만큼 극적으로 포장하여 말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 소리는 넓고 높게 퍼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평소의 행실이 중요합니다.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싸움을 하면 밀가루 장수는 검어지고 굴뚝 청소부는 희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둘 다 더러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이는 의미 없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재산은 친구입니다.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싸움은 자신의 소중한 인간 관계를 줄이는 무엇보다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겨도 난감하고 져도 난감한 것이 어느 한쪽도 얻는 게 없습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조금 더 사리에 맞는 방법을 택합니다. 감정에 치우쳐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혜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쪽에서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됩니다.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화해를 하려고 할 때 한쪽만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타협으로부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 관계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싸움을 한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설령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내가 놓친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입니다. 한쪽의 잘못만 인정하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한쪽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화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용서를 비는 것이 가장 좋은 화해의 방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신 앞에서는 울어야 합니다. 큰 소리를 내며 웃는다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웃음은 희망이자 여유의 상징입니다. 웃을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조급하고 궁지에 몰려 몸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웃음은 사람들 앞에서 웃어 서로 크게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울어야 할 일이 생겼다면 신 앞에서 혼자 조용히 울기 바랍니다. 슬픔이란 것은 남에게 나누어 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지성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존재하지 않는 모래뿐인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지성이 있다는 것은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을 많이 쌓은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그만큼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학식, 견식, 상식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지식 때문이지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으로서 사랑을 받습니다. 언뜻 보면 지성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고운 사람보다 소중히 여겨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음 고운 사람이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운 사람이 많은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사람은 리더로서도 매우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사막에서도 물고기를 구해다 줄 것입니다. 낯선 사람의 100마디의 모략보다 친구의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치를 깨닫고 생각해보면 자신의 사회는 친구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에게 친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사람은 사회를 살아나갈 자신과 의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듣는 말은 큰 상처가 되지 않지만 친한 친구에게 듣는 한마디는 사소한 말일지라도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를 비판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하며 친구를 모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조심성 없이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또는 모함하고 모략하면 그것은 스스로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워서 침 뱉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바늘구멍도 친구 두 사람이 빠져나가기에는 그리 좁지 않으나 서로 원수가 된 친구에게는 이 넓은 세상도 좁게 느껴집니다. 싸웠을 때 먼저 손을 내밀고 타협할 줄 아는 이가 인격을 높입니다. 싸움이란 냇물과 같습니다. 한번 작은 냇물이 생기면 큰 냇물이 되어서 다시는 작은 냇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핥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인 장소, 사람들 앞에서는 모욕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을 한쪽 손으로 밀 때에는 다른 한쪽 손으로 사람을 끌어당겨 주십시오. 나쁜 친구는 당신이 벌어들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쓰는 돈에 대해서는 티끌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친구인 척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거나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당신 곁을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어리석다 하여 그 사람을 절대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당신이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의범절을 깨달은 사람은 범절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릇 훌륭한 예의범절이란 남의 좋지 않은 예의범절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입과 말의 중요성과 무거움을 모르는 이는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집과 같습니다. 낚시를 해보면 알겠지만 물고기의 대부분은 입으로 낚입니다. 그런데 인간 역시도 물고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번 입으로 낚인 물고기는 다시 바늘에 걸리지 않으나 어리석은 인간은 금세 또 입 때문에 걸려듭니다. 물고기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습니다. 당나귀는 긴 귀를 통해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 알아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전혀 알 수 없으나 당나귀 귀처럼 긴 혀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알려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혀는 날름거릴수록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날름거리는 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 수다를 떨지 말고 반드시 비밀은 지키십시오. 그리고 항상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를 아무리 백날 가르쳐도 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날름거리는 혀가 하는 말에는 뼈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혀, 즉 입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입을 잘못 놀리고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해서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과 혀를 타고났고 떼어내고 싶다고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싫어도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함께 해야 합니다. 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제 멋대로 움직입니다. 말은 사람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합니다. 입을 오래 벌리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더하고 덧붙이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이미 나와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야 합니다. 입으로 망한 사람은 있지만 적어도 귀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입은 스스로 자신을 주장합니다. 반면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습니다. 물론 인간이 말이 없이 너무 과묵한 것이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기질이 강하고 그러한 이유로 수다를 떨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수다를 인식하고 경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동물에게 입이 하나 눈과 귀가 둘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동물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임을 생각해보면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교훈이 될 것입니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와버린 말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돈처럼 붙들어 두려고 하여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가버립니다. 따라서 비밀을 들었을 때는 돈과 같이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면 꽁꽁 숨겨두고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밀은 돈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남에 대한 욕이나 비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양날이 선 칼로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배우지만 입을 다무는 것, 침묵에 대한 것은 특별히 따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힘이 듭니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침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자신의 지난 생을 돌이켜 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해서 하는 후회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듣는 것과 지혜를 말하는 것은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도 일종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우치게 되면 어휘가 풍부해집니다. 거칠의 인사는 고양이처럼 has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남을 핥히게 됩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서 지나치게 칭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에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칭찬하고자 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남을 칭찬하는 방법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은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진실입니다. 진실 중에서도 어떠한 진실은 거짓말처럼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면 안 되는 진실은 바로 비밀입니다. 자신의 비밀이나 남의 비밀을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도 거짓말과 같이 위험한 것이니 칼을 다루듯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거짓을 습관처럼 말하는 거짓말쟁이는
기억력이 좋아야 합니다. 거짓말쟁이는 이익될 것이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이는 내가 무엇을 말했는가 하나하나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장 눈앞에 이익을 취하거나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멀리 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월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상대방과 관계 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모르고 자신만 알고 있다면 더욱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우월감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어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인간은 외로움과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따돌림받아 소외당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와 같이 경험을 하게 하고 고독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직접 경험, 독서와 같은 간접 경험 외에도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해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말할 수 없는 것만큼 큰 고통도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공유하거나 자기가 가진 물건이나 정보를 서로 나누며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친하다는 것은 곧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친구는 또 다른 친구가 있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 역시도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다른 이에게 말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 가까운 친구를 잃습니다. 비밀은 꼭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입은 금고입니다. 금고는 자주 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헐뜯는 중상이나 비방은 친구로부터 친구에게 입에서 입으로 타고타고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원한을 사게 됩니다. 어질고 현명한 이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귀로 들은 대로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듣고 눈으로 무엇을 볼지는 스스로의 의지로 제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만큼은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혀는 마음의 붓이라 하였습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스스로가 건너야 하는 다리라 생각하면 당신은 건널 수 있습니까? 아마 건너지 않을 것입니다.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쁩니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합니다. 말은 약과 같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 신중히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한 대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습니다. 급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가면 상황은 반대가 되어 말이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말을 할 때 밤에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는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주위가 다 보이는 들판이라도 흙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나 남을 욕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중상은 어떤 무기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화살은 보이는 곳까지만 쓸 수 있지만 중상은 멀리 있는 곳까지도 망하게 합니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고 현명하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진 듯 행동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습니다. 짓거리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와 같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는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시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도 휴식이 필요하기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 숨을 쉬고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알아두어야 하는 탈무드의 지혜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